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전문 낚시인 성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낚시 미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낚시에 사용하는 미끼는 크게 나누면 동물성 미끼와 식물성 미끼로 나눠집니다. 동물성 미끼는 가장 대표적인 게 지렁이일 겁니다. 지렁이, 그 다음에 이제 새우, 또 뭐 참붕어. 참붕어가 붕어 종류가 아니라 피라미 종류인데 참붕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더기, 또 뭐 납자루라든지 하여튼 조그만 물고기 종류는 사실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물성 미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성 미끼는 떡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옥수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떡밥이니까, 특히나 양어장 낚시라든지 입질 약할 때는 떡밥이 입질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떡밥, 이 떡밥 중에 떡밥도 크게 나누면 입질용 미끼와 집어제. 입질용 미끼는 바로 먹게 하는 미끼고, 집어제는 붕어를 불러 모으는 미끼거든요. 그래서 물론 집어제라고 해서 모으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집어제를 더 잘 먹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바늘만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고기를 많이 모아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잡기 위해서는 집어제와 입질용 미끼를 짝밥으로 같이 써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바늘을 쓰시니까 이 두 바늘 채비에, 물론 이제 길이를 짧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같이 쓰셔도 상관없고, 대신에 같은 길이를 쓰신다면 색상은 좀 다르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목줄 길이. 그래서 일정하게 뭐 빨간색 목줄에는 나는 입질용 미끼 구루텐을 달고, 파란색 목줄에는 집어지를 단다. 이렇게 해주셔야만 고기를 잡았을 때, 지금 오늘은 브루텐을 먹는구나, 입질용 미끼를 먹는구나, 오늘은 집어지를 먹는구나, 그거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목줄 색깔은 이렇게 다르게 꼭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입질용 미끼, 주로 구루텐인데 구루텐과 또 집어제 배합하는 거를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질용 미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질용 미끼는 구루텐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구루텐도 종류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닐라 구루텐, 바닐라 향이 나는 바닐라 구루텐. 바닐라 구루텐은 보통 흰색입니다. 흰색 구루텐이고요. 딸기 구루텐, 딸기 구루텐은 빨간색이 많습니다. 딸기 색깔에서 딸기 구루텐. 그 다음에 요즘은 약간 집어도 어느 정도 겸하기 위해서 어분이 들어간 어분 구루텐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노지에서는 자연지 토종붕어 대상으로 할 때는 옥수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스위트콘, 또 옥수수 구루텐, 노란 색깔의 옥수수 구루텐도 많이 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구루텐 종류가 있는데, 구루텐을 보면 구루텐 포장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5, 여기도 5네요. 또 3라는 것도 있고 6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낱개로 5봉지가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뜯어보면, 요거 하나 뜯는 거 보면 속에 이렇게 5봉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낱개로. 이건 낱개 포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개가 들어갔다 해서 이게 5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3라고 써 있으면 그건 3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통 100cc, 요 한 포가 100cc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 포가 100cc. 그러니까 이 컵으로 보면, 여기다 따라 보면 100cc는 조금 안 되고 보통 90cc 정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90에서 100cc 정도, 100cc 정도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보면, 물론 여기 독용이라고 써 있네요.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그냥 이 독용도 없이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숫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낱개 포장이 아니라 독용 포장이다. 하나로 포장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독용 같은 경우, 이 독용이나 이 어분이나 곡물류 이런 거는 낱개 포장이 없으니까 떡밥은 계량컵을 이용해서 쓰시고, 물도 낱개 포장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이 물도 요거로 계량을 해서 해야만 일정한 물성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량컵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은데, 없을 때는 구루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수량 표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좀 친절하게 자세하게 되어 있네요. 자,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제품부터 꺼내 놓고요. 물은 관리형 낚시터용 반죽 표시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수량 표시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지형 수량 표시선. 만약에 계량컵이 없으면 이 봉지를 이용해서 처음에 충분하게 따르십시오. 충분하게 넣으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위에 관리형 저수지 기준으로 만약 해보겠습니다. 지금 관리형 한쪽을 이렇게 잡았을 때 관리형 저수지 수량 표시선보다도 지금 더 위에 있습니다. 물이. 그럼 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럼 물을 좀 따라 주십시오. 자, 지금 관리형 저수지 선에 거의 맞췄습니다. 그럼 여긴 관리형 저수지니까 만약에 이게 양어장에 왔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다 부어주고요. 빠르게 저어 주십시오. 그래서 물이 잘 섞이도록 이렇게 해 놓으면 처음에는 조금 지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5분에서 10분 정도 되면 그루텐이 물을 쫙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쓰기 좋은 상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5분에서 10분 정도 물을 흡수하도록 놔뒀다가 한 10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조금만 뒤집어 주든지 바늘에 오래 붙어 있도록 좋다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바늘 결착력이라고 그럽니다. 바늘 결착력이 좋게 해주려고 하면 좀 치대주면 됩니다. 그리고 풀림이 좋게 하려고 하면 그대로 떼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놔뒀다가 지금은 좀 시간이 좀 짧은데 조금 일단 다른 거 설명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집어제 한번 설명드리면 집어제는 대부분 제일 대표적인 게 어분. 이건 어분입니다. 어분. 그 다음에 곡물류. 곡물류는 크게 보면 배아류, 배아계통하고 깻묵 종류가 있습니다. 이 배아는 양어장 집어제할 때 어분하고 섞어 쓰고요. 그 다음에 이 깻묵류는 자연지 토종붕어 낚시를 할 때 토종붕어가 이 고소한 깻묵을 좋아하기 때문에 토종붕어 낚시할 때 어분하고 섞어서 씁니다. 그리고 요건 첨가제인데 새우가루나 오징어 내장 이런 냄새가 좀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초강력 집어제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크릴새우, 오징어 내장, 번데기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런 거를 갈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의 한 10% 정도 그 정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고기를 빠른 시간에 집어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집어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 배합량은 그루텐은 거의 1대1로 보시면 됩니다. 제품 100cc면 물도 100cc 넣는다. 그게 없으면 아까 수량 표시선대로 하시면 되고요. 집어제는 평균적으로 2.5대 1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뭘 섞었든지 간에 5컵을 넣으면 물은 2컵 넣는다. 2.5대 1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집어제를 실제로 배합을 해볼 건데 저는 배합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어분 두 종류 150에서 300cc를 넣고요. 그 다음에 양어장에서 할 거니까 양어장 기준으로 해서 보리 150cc 한 종류만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첨가제 50cc 그렇게 되면 이게 300, 150, 50에서 총 500cc가 될 거고요. 제품 500에 물을 200cc 넣는 방식으로 2.5대 1로 약간 건조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푹 떠서 이 안에서 살살살살 흔들어주면 이렇게 일자가 됩니다. 그리고 50cc 총 500cc를 넣은 겁니다. 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섞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를 섞으면 집어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품마다 집어력도 다르고 그 다음에 풀림도 다릅니다. 풀어지는 속도도 다르고 무게, 비중도 다릅니다. 제품마다 다 특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셨겠지만 색깔도 다르고 그 다음 그 점성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어력이 좋은 어분과 풀림이 좋은 이 집어제, 그 다음에 아주 강력 집어제인 요 번데기 가루 같은 요 초강력 집어 첨가제 이런 거 3가지 정도는
섞어줘야만 빠른 시간에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집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이거 섞어주시고요. 골고루 섞이게 손으로 섞어주고, 물은 2컵 또는 2컵 반, 2컵을 섞으면 2.5대 1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2컵 반을 섞으면 2대 1이 되는 겁니다. 보통은 2컵 정도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되다 싶으면 물을 손물로 줘서 조금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이걸 물에 손을 이렇게 묻힌 상태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그냥 몰아서 바로 쓰셔도 되고요. 이 상태는 좀 지른 상태라 초심자들은 달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치대주면, 오래 치대줄수록 바늘 결착력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뒤집으면서 이렇게 치대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바늘 결착력이 좋아지는 대신에 풀림이 늦어져서 입질 받는 건 조금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바늘에 달아서 정확히 포인트까지 던지면서 물에 중간에 풀어지면 안 되거든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끝까지 가긴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눌러주는 방식으로 공기도 빼주고 점성도 생기게, 결착력도 생기게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몰아주시고, 그대로 놓고 쓰셔도 되고 반 정도 덜어서 작은 그릇 또는 본인이 쓰는 떡밥 그릇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덜어서 쓰시고, 요거는 따로 집어제도 반 쓸 거니까 남은 것들은 그늘에 또는 물수건 이렇게 덮어놓고 나중에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물을 주고, 요때 이렇게 해보시면 돌리면서, 집어제는 돌리면서 뒤집어 주십시오. 몇 번 이렇게 치대주면 점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쓸 수 있을 정도로 이건 몇 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치대준 상태에서 이것도 역시 반 정도 덜어서 먼저 사용하시고 반은 놨다가 나중에 사용을 하시는데, 이건 모밥이다 생각을 하시고 조금 거칠어졌다 그러면 손물을 조금 더 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미끼 중에서 주로 떡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현장에서 대편성하고 또 미끼를 바늘에 직접 달아서 투척하는 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